혼자 있으면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평생을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는 혼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면서 그래, 이거 내 얘기네 싶으셨다면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숫자 1이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든든한 악수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도 저와 만나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쓸쓸하고 불쌍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혼자 서는 것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생 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동창회, 직장 동료, 친척, 이웃.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경조사 챙기고, 전화 받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들어주고, 마음에 없는 인사말도 건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힘이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60살이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한번 지치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느라 귀한 힘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미국에서 나이 든 분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갈등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무감 때문에 끊지 못하는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명절마다 연락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야 하고 가끔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에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정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힘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나 아낀 힘은 어디에 쓸까요? 그냥 쉬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힘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오랫동안 못했던 나와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노년의 삶을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쓸데없는 관계 유지에 지쳐 내 삶의 주인공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빠라서, 엄마라서, 회사 부장이라서, 맞이라서. 이 모든 역할이 우리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느라 얼마나 많은 힘을 썼나요? 문제는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이 무거운 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30의 힘을 쓰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쓸 힘은 70밖에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의무를 다해도 돌아오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힘은 빠지는데 보람은 없는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이 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역할이 애매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역할을 내려놓으려니 불안하고 계속 유지하려니 힘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무감을 느끼는 관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연습입니다. 60대가 넘어서도 자식에게 돈을 대주어야 할 의무, 매주 형제자매 모임을 챙겨야 할 의무는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더 이상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입니다. 좋은 부모 또는 훌륭한 선배라는 간판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가진 힘을 오직 나를 위해 쓰는 순간, 비로소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나이 듦이 주는 가장 값진 자유이자 진정한 홀로서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쓰고 살았던 가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집에서는 좋은 부모의 가면, 직장에서는 유능한 상사의 가면, 모임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가면. 이 모든 가면은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남을 의식하며 살았나요? 취미 하나를 고를 때도 남들이 멋있게 봐줄까를 생각했고, 옷차림이나 돈 쓰는 것도 철저하게 사회 기준에 맞췄습니다. 심지어 동창회에 나가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직도 괜찮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런 삶은 엄청난 힘을 씁니다. 스스로를 감시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줄이려고 애쓰는 과정입니다. 평생 남이 조종하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오면 드디어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집니다. 남이라는 거대한 관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해방감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음식을 먹든 심지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진짜 나를 찾을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골프를 쳤거나 비싼 술을 마셨던 습관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낡은 책을 다시 읽거나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카페에 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저 푹신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사라진다는 것은 남의 기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 모든 행동의 기준이 남의 인정에서 내 만족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움직이던 삶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삶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혼자 밥을 먹는 쓸쓸한 노인일지 몰라도 본인의 마음은 비로소 가장 충만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나다운 나와 화해하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짐과 역할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 손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100%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크고 작은 협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부터 주말에 볼 텔레비전 프로그램, 휴가 때 갈 여행지, 심지어 내 돈을 어디에 쓸지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홀로 서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로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가 되는 것이 주는 가장 강력한 기쁨입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어제 읽다 만 책을 다시 펼쳐도 됩니다. 아무도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돈을 오직 내가 좋아하는 비싼 카메라 렌즈를 사는데 전부 써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왜 우리 가족에게 안 쓰고 하며 따지거나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돈 쓰는 계획, 취미생활,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작은 권한의 확보가 노년의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울증을 막고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는 내 뜻보다 남의 요구가 앞설 때가 많았지만 홀로 서는 순간 우리는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쥐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나의 일정을 바꾸거나 의무감에 이끌려 하기 싫은 모임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제주도에 가고 싶다면 항공권을 예약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혼자서 낯선 도시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서는 즐거움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에서 나옵니다. 남의 시선과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힘을 집중하고 내 뜻대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멋진 특권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주인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비로소 나다운 노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혼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과 그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떠나보낼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냉정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배신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관계의 소멸은 우리가 억지로 관계를 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멀어지는 관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자라고 사라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대부분은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했던 시한부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 절친했던 친구, 직장 생활을 함께했던 동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매일 만났던 이웃들. 이 관계들은 당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채워주었지만 이제 그 역할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관계를 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몇 년 동안 단톡방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는데도 혹시 모를 의무감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눈팅만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에너지가 새는 구멍입니다. 관계 유지는 노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곳은 멀어지고 관심사는 달라지고 서로가 쏟을 수 있는 시간과 힘은 한정됩니다. 이럴 때도 옛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생일 선물을 보내고 연말에 형식적인 술자리를 갖는 것은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관계 연구자들은 종종 경조사 명단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할까봐 혹은 나중에 나의 경조사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유지하는 관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힘이 이런 잠재적 의무를 위해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혹시 모를 미래의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관계의 소멸은
나의 실패나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단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했다는 증거이며 내가 이제 그 시기에 힘을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다는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닳고 부서지듯 관계도 수명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소멸을 인정하고 그 흐름에 맡길 때 여러분은 남을 지탱하는 데 쓰던 귀한 힘을 오로지 나의 내면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사라진 빈자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위한 여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홀로 서기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그 공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아마 외로움일 겁니다. 쓸쓸함, 고립감, 버려졌다는 느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고독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외로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노년의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은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 남겨졌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건 힘을 빼앗아갑니다. 반면에 고독은 어떻습니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자유입니다. 남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내면으로의 깊은 접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관계의 짐과 의무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이 고독이라는 선물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 고독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의 자유는 보통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정한 자유는 그 반대입니다. 그 누구의 기대도 남의 요청도 사회적 의무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압도적인 해방감이 바로 고독의 핵심입니다. 고독은 마치 오랜 항해 끝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잠수함 같습니다. 수면 위는 파도와 소음, 끝없는 시선들로 가득 차 있지만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고 밀도 높은 에너지와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잡음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바깥의 소음들을 끄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족쇄와 역할의 무게에서 벗어나 얻는 나만의 절대적인 성역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데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주변의 시선이나 충족되지 않은 관계의 찌꺼기들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독을 제대로 정의하고 받아들일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나의 감정과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특권이자 영혼의 힘을 다시 채우는 가장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준 가장 값비싼 선물, 바로 심연의 자유를 누릴 시간입니다. 이 새롭게 정의된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가장 꼭 확보해야 할 영혼의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짐을 덜고 역할의 족쇄를 풀고 삶의 주변부를 정리하며 홀로 서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바깥의 소음을 잠재우고 필수적인 것만을 남기는 완벽한 정화 작업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우리 안까지 자동으로 평화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 안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바로 우리가 수십 년간 겪어온 경험들,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감정의 조각들, 그리고 후회들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이 안의 소란을 무시하거나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이라는 거대한 바깥 시스템 안에 몰입하여 안의 갈등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이 이 모든 안의 목소리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아 통합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나들이 안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고 하나의 통일된 나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성공에 목말랐던 20대의 나, 실수했던 30대의 나, 희생했던 40대의 나, 그리고 모든 것을 후회하는 50대의 나가 한데 모여 마치 시끄러운 회의처럼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흩어진 생각들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밀어넣었던 과거의 잘못된 선택 혹은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을 다시 꺼내어 꼼꼼히 살펴봐야 하니까요. 마치 과거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감정의 파도를 견뎌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면 마주침 없이는 안과의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혼자 앉아 과거의 모든 조각들을 끌어안고 그래, 그때 나는 미숙했고 부족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용서와 인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순간 그 모든 조각들은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안과의 화해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났고 남의 역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바깥의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오로지 통합된 하나의 나를 세워야 합니다. 이 정화 과정을 마친 사람은 비로소 안의 우주가 완벽하게 정돈된 평온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바깥의 인정이나 관계에 끊임없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나를 온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 즉 고독의 심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단단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마침표를 위한 정화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짐과 역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홀로 서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단계, 즉 완벽한 마침표를 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군더더기 없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수적인 것만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노년을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모은 이 수많은 물건들은 사실 우리의 힘과 주의력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주변 환경에 있는 물건의 수만큼 무의식적인 머리 부담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리되지 않은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뇌 용량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라는 미련 또는 과거의 추억이라는 핑계로 붙잡고 있는 필요 없는 물건들입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금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먼지 털고 정리하고 물건의 존재를 기억하는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화 작업은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힘 비축입니다. 지금 당장 5년 이상 만져보지 않은 물건, 만약을 위해 보관하는 물건, 그리고 누가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선물들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물건들을 떠나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여백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정화 작업은 물건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적인 쓰레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보는 자극적인 뉴스, 관심도 없는 단톡방의 알림, 끝없이 이어지는 추천 영상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 자원을 빼앗아갑니다. 노년의 집중력은 젊은 시절만큼 무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에 쓸 힘을 필요 없는 정보 걸러내기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모든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치 필터 커피를 내리듯이 가장 진하고 순수한 것만 남겨야 합니다. 정화 작업을 완료한 후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필수적인 최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최소한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한 하루 3끼의 식사, 매일의 짧은 운동, 그리고 온전한 나를 위한 독서나 취미 활동. 바로 이 핵심적인 3가지에 모든 힘의 100%를 집중시키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장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가장 필수적인 것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완벽한 마침표는 많은 내용으로 채워진 문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선명하게 빛나는 문장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고 역할의 족쇄를 풀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 써온 힘을 이제 오로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평생 기다려온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누릴 수 없었던 완벽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지 오로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인 무대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조연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서는 것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을 진짜 나답게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